8번 41쪽에 18번 3번이요. 3번 7번이요. 7번 6번 4번 앞에 거기 유제 문제들은 없니? 42쪽에 10-3번이요. 10-3번 10-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10-3번 문제는요 x99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야 합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x에다 대입할까? 지금 과제장이야? 이렇게 안 했어? 다음 번 거야? 다음 번 거 미리 하고 있어? 지훈이 몇 하고 몇 넣어? 마이너스 1이요. 1이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는 0 0 1 넣으면 1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죠. 그래서 뭐 빼기보다는 더하는 게 낫겠죠. 더하면 사라지고 더하면 마이너스 2A 더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그렇지 않니?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요요 샵 사라지니까 B는 A잖아. B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는 1이고요. 연습 문제에서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도 지금 3번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3차함수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라는 식을 거기에 인수분해가 안돼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fx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45라는 수를 8로 나눠 그랬더니 몫이 a고 나머지가 5야. 그러면 a 찾으려면 여기서 a 찾으려면 누구부터 없애야 돼? 5부터 넘겨서 없앨 거잖아. 그래서 5 넘겨서 42 8 곱하기 a다. 그래서 8로 나눠서 a는 8분의 40이다. 이렇게 풀듯이 식도 똑같아 원리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fx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를 넘기는 거야. a를 넘기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넘어오니까 빼기 되니까 동류한 계산하면 b-2의 x 마이너스 1 한 값이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fx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맞니? 여기서 넘기면 이렇게 40 나누어 떨어져야 되듯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 식으로 a를 직접 나눠도 되고 아니면 여기 최고차항이랑 여기 상수항이 나와 있으니까 fx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 fx는 몇 차식일까요? 2차지. 아까 여기 2차인데 1차. 1차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차랑 1차랑 곱해서 x 세제곱 만들어줘야 되니까 몇 x일까요? 1x. 그 다음에 상수끼리 곱해가지고 상수 나와야 되니까 상수는 몇일까요?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상수항을 예상해 가지고 풀 수도 있고 fx를 아니면 직접 나눠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됐으면 이제 2차 항 ax 제곱이라는 식은 여기 2차랑 상수해서 1x 제곱 1차 해서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해서 2차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1차를 보겠죠. b-2 b-2의 x라는 1차 항은 여기서 1차 항이 만들어지려면 1차랑 상수 마이너스 2x 상수랑 1차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계수끼리 비교하면 b-2가 마이너스 3과 같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a, b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현서야 잘 보고 있지? 지인이도 잘 보고 있지? 아니 이름을 놀인가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지난 시간에 지난주였나?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4x 제곱에 5x 플러스 3 5제곱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여기 보면 10차부터 나와 있기도 한데 그걸 여기 요거 문제 맞지? 10차부터 나와 있기도 한데 이거를 보통은 빵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식을 써갑니다. 그래서 10차 항까지.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1차 항에 있는 요 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되는 3개의 값을 넣으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몇을 넣어야 되느냐? 그 중에서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 왜냐하면 A빵 봐주세요. A빵은 앞에가 플러스죠. A1은 앞에가 뭐죠? 거기 찾으라는 거 봐봐. A1에는 앞에가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A2는 그러니까 여기 찾으라는 요 마지막 줄에 있는 요 찾으라는 거. A2는 플러스 점점점에서 A10은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 식은 뭐 하는 얘기냐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얘기야. X에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4 마이너스 5 플러스 3의 5제곱 A바는 그대로. 그런데 마이너스 1을 한 번만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짝수로 끝나니까 마지막에 A10은 플러스로 이렇게 끝나게 돼서 우리한테 찾아라 하는 그 4번의 답이 그것이래요. 응? 아니 거기 숙제 아니었잖아. 거기 과제장이야. 여기까지. 알았어, 모른 척 할게. 꼭 오늘까지 내야 돼. 이거 안 내면 내일 만나면 되지. 그래서 이제 답은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몇 번이죠? 6번.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지금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px라는 식이 있는데 요 px라는 식은요. x 세제곱에 x 제곱에 x 플러스 1이야. 근데 첫 번째 조건이 px를
x-k로 나는데 당연히 그러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조건이니까 그냥 나머지를 a라고 내가 부를게.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두 번째로는 px를 x 플러스 k로 나누래. 그랬더니 몫은 달라질 건데 그리고 나머지도 달라지겠지.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한테 찾아라 한 건 뭐냐, px라는 식을 x-k에 x 플러스 k에 이 두 개의 곱으로 나누래. 거의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면 그때 몫이 있을 것이고 내가 이미 알파벳 소문자 A, B를 썼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다른 문자 소문자 PQ로 내가 잡을게요. 소문자 PQ로.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 두 개의 값을 찾으라는 건데,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먼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나머지 A를 찾으려면 A는 P에 X에 K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K 세제곱, K 제곱, K 플러스 1까지 그대로 이곳에 모두 K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찾으려면 X에다 누구 넣어야 될까요? 대답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대답 안 해주면 쉬는 시간에 서비스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K 넣어야 돼요. 그래서 B를 찾으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K를 넣어요. 그러면 꼴이면 마이너스, 짝이면 플러스, 꼴이면 마이너스, 짝이면 플러스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나머지를 더하면 그 결과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머지를 더하면 그 결과는 8이다. 그런데 여기는 굳이 더할 필요 없습니다. 요 오른쪽 이 부분을 이제 더하는 거야. 그럼 반대 부호는 사라져, 같은 부호는 2배가 될 테니까 2가로 K제곱 플러스 1 이게 8이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 우리한테 준 조건입니다. 요게 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는 식이 잘 이해가 안 돼. 좀 복잡해. 그러면 그대로 검산식을 세워. 그래 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찾으라는 게 있어. 우리한테 찾으라는 건 당연히 또 뭐라는 얘기냐? K 넣고 마이너스 K 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P의 K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여기 첫 번째 P의 K는 0되니까 근데 이걸 혹시 여기 MN이라고 그냥 바꿀게요. 문자가 헷갈리니까 MN 괜히 A, B를 처음에 써가지고 그러면 MK 더하기 N 되는데 요게 A죠. PK를 A라고 우리가 그냥 쓰면 돼. 그게 A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P에 마이너스 K를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K 내니까 마이너스 MK 플러스 N 됩니다. 요게 B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우리한테 이제 뭘 찾으라고 했느냐? 뭘 찾으라고 했어? 나머지 문제 미안합니다. 미안. 내가 문제를 안 읽었어. 예상을 해버렸어.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 미안합니다. 뭘로 나누라고 했니? x-k 제곱으로 나누라고 했잖아. 나는 k 제곱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 교시 뭐냐고? 이 교시 뭐야? 이 교시 영어냐? 영어래. 아무 생각 없이 미안 x제곱 k제곱이라고 그냥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해버렸어. 그냥 x-k로 나눈 겁니다. x-k제곱. 그러니까 이 식은 1차식이야. k는 차수가 아니라 이건 상수 취급당하니까
변수 x가 1차니까 1차식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r입니다. 미안합니다. 문제를 혼자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한테 찾으라는 게 p의 k 제곱 찾으라는 거네. x 대신에 k 제곱 넣어야 돼. 그게 나머지야.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넣어주면 k 몇 제곱이야? k의 6제곱, k의 4제곱, k의 제곱 플러스 1 이걸 찾으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k제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양변에 2로 나누면 k제곱 플러스 1이 4니까 k제곱이 3.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됩니다.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8. 아니 8이 돼. 이것도 27. 그 다음에 9, 3, 1 해가지고 보시죠. 이렇게 하면 30에 40인가? 답이 40됩니다.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아, 오늘 숙제 안 내주면 매우 좋음인가? 토요일날 우리 수업이죠. 자, 그리고 토요일날 원래 우리 수업이 4, 5교시거든요. 근데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아, 이미 소문 났어? 아, 역시 한 발 빠르시군.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정리할게요. 여기 첫 번째 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이곳까지를 읽고 내가 그냥 이렇게 쓸게.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 g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 다시 x-3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을 나눈 거죠. 각각. x-3으로 나누었을 때 f는 1. gx는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데 당연히 요거랑 요거 넣었을 때 0 돼야 되니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으로 또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나누라고 하겠지. 그래서 나머지를 찾으라고 하겠지. 근데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적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넣고 그러면 f 마이너스 1에 g의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 여기는 0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이 값이 둘이 곱한 값, 여기 둘이 곱한 값 6이다. 그 다음에 3 넣고 f3에 g의 3 곱한 값 여기는 0 되고 3 넣으니까 3a 플러스 b인데 3 넣었을 때 값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2다.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 이제 연립하게 되면이 두씩 빼겠죠. 아래에서 위 빼면 4a이고 빼면 마팔이니까 a가 마이너스 2인가? 그럼 다음에 넘어간 b가 4인가?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의 마이너스 2를 찾으면 되죠. 여기서 rx가 ax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하나 보고 진도는 자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서 18번이다. 18번 문제에서는요 문자하고 숫자하고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문자로 나눴을 때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랑 숫자로 나누었을 때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18번 문제를 보려면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 10을 7로 나눠요. 10을 7로 나눕니다. 그래서 7, 2, 14 뺍니다. 마4 따라서 10은 7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이 식은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릴까? 왜? 계산상으로 틀리니? 계산상으로 맞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수를 고등학교 때도 수를 수로 나눌 때 이 나누는 값은 보통 우리가 양수로 나눠주거든. 양의 정수로. 그러면 나머지는 반드시 이 수 0에서부터 나머지가 자신보다 작은 정수로 나타내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만약에 고등학교 때 자 보세요. 마이너스 10은 7로 나누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빼면 몇이죠? 4.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7로 나눴더니 몫이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4다. 그럼 이 식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 식은 맞는 말입니다. 이거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음의 정수도 나눌 수 있어. 그리고 몫이 음수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양의 정수 나눌 때는 자연수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반드시 0 이상인 정수, 자연수 또는 0으로 나타내기로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고 18번을 접근을 해야 돼요. 18번. 그래서 18번 문제, 근데 18번이 뭐 답이 바로 안 나오죠. 18번 문제에서는 1, 2빵에 25제곱 120에 15제곱 120에 5제곱을 12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찾아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몫은 찾을 필요 없죠. 나머지 찾아라. 그러면 당연히 이 숫자상으로 우리가 계산이 힘드니까 치환을 해. 치환. 그러면 이 문제에서 치환은 누구를 치환하느냐? 120을 하거나 121을 하거나. 그건 자기 마음이야. 자, 그래서 오늘이 몇 일이야? 오늘이 18일이야. 근데 준서 18번 학생입니다. 준서야, 120을 x로 치환할래? 121을 x로 치환할래? 120? 그럼 120을 x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120이 x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121은 x 더하기 1이겠죠? x 더하기 1. 그래서 x에 25, x에 15, x에 5를 x 플러스 1로 나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항식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너도 x에 관한 식으로 나올 거야 해서 qx라고 적어줘. 그런데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 나오겠죠. 똑같이 숫자로 나옵니다. 그러면 x에다 몇 넣어요?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r.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값이 음수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값이 음수로 나왔을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값이 음수로 나오면요. 값이 음수로 나오면 나머지는 그 음수에다가 나누는 숫자 121을 더하면 정답입니다. 더하면 몇이죠? 118. 그럼 왜 그러느냐? 아까 우리가 산수 잘못했잖아. 자, 이 식은 틀린 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나머지가 음수로 나왔을 때 이걸 살려내야 될 거 아니야. 살려내는 방법은 어떠냐? 7로 나눴으면 7을 더하고 빼. 7을 더하고 빼면 식의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중에서 어떠냐? 더하고는 나머지랑 계산해줘. 그러면 이 나머지가 음수에서 양수로 올라올 거 아니야. 양수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떠냐? 요 빼기 7은 요 앞에 있는 거랑 같이 계산을 해줘. 즉 7로 묶어주는 거죠. 그럼 공통인수로 묶으면 앞에는 2 남고 뒤에는 빼기 1 남고. 그러면 10은 7 곱하기 1 더하기 3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 모양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이 몫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나머지 정리야. 만약에 뭐까지 찾으라고 하면 더하고 빼고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 정리는 어떠냐? 아, 몫은 너 더한 만큼 빼고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만 찾아라. 그럼 어떠냐? 나머지가 딱 나와. 근데 이 식은 나머지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21보다는 작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이 숫자의 범위에 안 들어가서 작아. 그럼 계속 더하는 거야. 121을. 만약에 더 커. 막 200, 300 그래. 그럼 121을 계속 빼.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수학은 기본적으로 약속 안에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 약속을 정의라고 하죠. 정의. 그래서 우리 숫자로 나누었을 때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엔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인수분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3 때부터 인수분해 하죠. 중2 때는 전개만 하고 그러지 않니? 그리고 숙제는 뭐 예상하셨다시피 연습 문제만 마무리해 오면 돼. 자, 우리 인수분해는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중학교보다 인수분해가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 인수분해 단원에다가 어디 있을까? 빈 곳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좀 적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딱 해. 근데 식이 딱 있어. 당연히 뭐 중학교 때 했던 뭐 합차공식이라든가 아니면 완전제곱꼴이라든가 그러면 아니 뭐 2차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그런 거 있잖아. X자로 해가지고 뭐 그런 기본적인 건 보이면 그냥 하면 돼. 보이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식이 복잡해졌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인수분해 하려고 보면 막 문자가 섞여서 나오잖아. 여러 가지 문자가 나와.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이 각 문자의 차수를 파악한다. 어떠냐? 문자마다 보는 겁니다. 문자. 예를 들면 x제곱 y 세제곱 플러스 x y 플러스 뭐 a 2 제곱, 이건 뭐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자가 x 있네, y 있네, A 있네, B 있네, 이렇게. 그러면 각 문자의 차수를 파악한다는 건 뭐냐? 그 문자에 해당하는 지수값 중에 제일 큰 거 찾는 거야. 그러면 X는 대빵이 2죠? Y는 3입니다. A는 1이고 B는 2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각 문자마다 차수를 파악합니다. 야, 이거 적어놔. 다음 시간에 검사. 각 문자의 차수를 파악한다. 두 번째, 차수가 낮은 문자. 이게 중요합니다. 차수가 높은 게 아니야. 차수가 낮은 문자. 이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이 되는 문자로,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그 기준 문자 여기 내가 편의상 그냥 이름 붙였어. 기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자 하나를 딱 정해서 그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잖아. 그러면 다른 문자들은 여러분이 숫자 취급을 해줘야 돼. 우리가 문자가 있으면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거든. 변수가 있고 상수가 있어. 변수는 우리가 한 문제 속에서도 값이 계속 바뀌는 값. 상수는 하나의 고정된 숫자의 역할을 하는 값.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문자는 얘는 여러분이 변수 취급을 하고요. 변수 취급.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 취급합니다. 나머지는 상수 취급. 그래서 네 번째로 뭘 하느냐? 네 번째로
내림차순 정리를 딱 한 다음에 여기에서 혹시 공통인수가 있는가?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느냐?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하지? X자로 막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 공통인수로 묶거나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하거나 해서 정리를 해가는 거야. 요게 우리가 인수분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중요해. 요 세 가지. 1, 2, 3을 딱 진행을 해주는데 죽었어? 와, 이거 용감한 놈. 우와. 도윤. 네. 숙제는 100쪽까지 풀어. 거기까지. 알았어? 아니 빨리 좀. 네. 아이 시간이 없네. 내가 아주 복잡한 놈 하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잘난 척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고등학생 막 섞여서 막 나오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에 꼴마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 보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외우거든 기본적으로 몇 가지 형태를. 근데 그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방법대로 가는 거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서 이걸 꼭 적어놓고 다음 시간 숙제는 연습 문제만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 됩니다. 조윤아, 녹화는 종료 눌러줘. 중간에